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은정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시어머니 말순의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분이라 은정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축하 자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은정이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은정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도와달라는 말이 사실은 모든 뒷바라지와 결제를 내가 다 해라라는 무서운 명령이었다는 사실을요. 신우이 지연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이미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은정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퇴근 후에 짬을 내어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챙겨주고 조카 탄생 선물이라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적지 않게 보탰죠. 은정 씨는 그게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애 낳은 거 축하해야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해야 하지 않겠니? 은정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깐 멈칫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절할 수 없는 결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물가도 비싼데 가족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가씨도 아직 몸 회복 중이라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친척들이 우리 집안 장손 얼굴 보겠다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사를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사돈 어른들 뵐 면목이 있겠어? 너는 참 눈치가 없구나. 그럼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 해서요. 다음 주 토요일. 날짜는 내가 이미 길일로 정해놨다. 장소는 내가 알아서 예약해라. 너는 회사에서 큰 행사 자주 하니까 나보다 훨씬 잘 알 거 아니냐. 은정은 손에 쥔 볼펜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물었죠. 어머님,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장소를 잡죠. 요즘은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글쎄, 한 25명? 아니, 넉넉하게 30명 정도는 불러야 할 거야. 고모네랑 삼촌네, 그리고 지연이 시댁 식구들까지 다 불러야지. 30명이요? 어머님, 그 정도 인원이면 일반 식당이 아니라 꽤 규모가 큰 연회장이나 호텔 식당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맞니?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솜씨 발휘 좀 해봐라. 우리 며느리 능력 좋다는 거 친척들한테 자랑 좀 하게.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요가 담겨 있었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인원이 많아서 비용이 꽤 나올 거예요. 예산? 아이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는 요즘 시세도 모르고 그런 복잡한 숫자는 딱 질색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알아서 폼 나게 잡아봐라. 설마 우리 집안 장손 축하 자리를 돈 때문에 아끼려는 건 아니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정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수백만 원 단위의 계산서가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준호가 거실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왔어?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어머님이 아가씨 출산 축하 자리 준비하래. 친척들 다 불러서 30명이나 모인대. 그래, 좋은 일이네. 우리 집안에 오랜만에 경사가 났는데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당신 이런 거 잘하잖아. 준호는 여전히 화면만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은정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간신히 삼켰죠. 여보, 이거 규모가 장난이 아니야. 30명 식사비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지도 몰라. 어머님이 예산 얘기에 입을 닫으셔. 에이, 무슨 걱정이야. 식당 예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전문이잖아. 우리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래. 30명 들어갈 식당 잡는 것도 일이고 메뉴 정하고 주류에 상차림비까지 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아, 그건 나눠서 내면 되지. 너무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사람 피곤하게. 준호는 귀찮다는 듯 몸을 돌려 누웠어요. 은정은 더 이상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그날 밤 은정이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단체 카톡방에 초대된 것이죠. 방 이름은 지연이 출산 축하 잔치였어요. 시댁 친척들이 줄줄이 입장하더니 시어머니가 첫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들 모입시다. 우리 지연이가 장손을 낳았으니 큰 경사 아니겠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아주 최고급으로 준비한다고 하니 다들 기대하고 오세요.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역시 큰 며느리가 통이 크다는 둥, 장손 잔치인데 한우는 기본 아니겠냐는 둥의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그때 시고모가 개인 메시지까지 보내와서 압박을 가했어요. 은정아, 나는 1시간이면 속이 부대껴서 못 먹는다. 지연이 시댁분들도 오시는데 격식 있게 한정식 코스로 해라. 은정은 답장을 하나하나 보냈어요. 입술을 깨물며 억지 미소 이모티콘을 붙여가면서요. 침대에 누운 준호가 은근슬쩍 말을 걸었어요. 단체방 난리 났네. 다들 좋아하니까 보기 좋잖아. 당신이 좀만 수고하면 집안 어른들한테 점수 제대로 따는 거야. 식당 예약하고 메뉴 정하는 게 다 돈이야. 1인당 5만 원만 잡아도 150이야. 술값에 추가 비용하면 200은 훌쩍 넘을걸? 그냥 적당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능력 있잖아. 당신 눈에는 이 상황이 그냥 적당히로 보여. 다들 호텔급을 원하고 있는데? 다음 날 은정은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식당을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주말 30명 단체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겨우 찾은 식당들은 하나같이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30명 예약 가능한가요? 단체석이 있긴 한데 미리 보증금 30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주말에 코스 요리만 가능해서 1인당 최소 5만 5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은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음식값만 165만 원. 여기에 음료와 부가 서비스를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혹시 좀 더 저렴한 점심 특선 메뉴는 안 될까요? 저희는 고급 한정식 전문이라 주말 단체는 특선 안 받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신 모양인데 그럼 다른 곳 알아보시겠어요? 직원의 은근한 무시에 은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녁에 퇴근한 준호는 여전히 태평했죠. 식당 정했어? 다들 어디냐고 나한테 난리야. 우리 엄마는 벌써 옷까지 사러 가셨더라. 아직?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200만 원이 우스워? 200만 원? 무슨 밥값이 그렇게 많이 나와? 뭐, 그 정도도 못 써? 요즘 사업 안 돼서 돈 한 푼이 아쉽다며. 지연이 남편이 100만 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하나뿐인 여동생 일인데 양심이 있으면 내겠지. 당신은 왜 이렇게 매제를 무시해?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식당 정했니? 왜 이렇게 굼떠서 일을 못해? 사람들이 장소 알려달라고 성하다. 어머님,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요.
예산을 정확히 주시면 그 안에서 맞춰볼게요. 인당 5만 원이 넘어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야. 축하 자리인데 너무 짜게 굴어서 내 얼굴에 먹칠할 작정이냐? 사돈 어른들도 오시는데 호텔급은 돼야지. 너 돈 잘 벌잖아.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지 남이야? 그럼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런 건 잔치 끝나고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일단 예약부터 하고 공지 올려라. 너 자꾸 돈 가지고 찌질하게 굴래? 전화가 뚝 끊겼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죠. 그런데 단체방에 또 메시지가 떴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거였죠. 우리 큰며느리 은정이가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 확정했대요. 다들 기대하고 오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요. 은정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번 식사 비용 정확히 어떻게 할 거야? 나 보증금 입금해야 해. 왜 자꾸 돈돈 그래? 사람 짜증나게. 일단 당신 카드로 긁고 나중에 지연이한테 받든 어쩌든 하면 되잖아. 당신 우리 집안 우스워? 은정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산기 속에서 자신은 그저 돈 잘 벌고 일 잘하는 편리한 지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밤이었어요. 약속된 토요일 점심, 은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 입구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대형 식당이었는데 입구에는 보란 듯이 박지연님 아기 탄생 축하 모임 본관 전체 대관이라는 대형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은정은 눈을 의심하며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보, 여기 맞아? 생각보다 훨씬 으리으리한데? 주차를 마친 남편이 다가와 물었지만 은정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은정을 발견하고는 아주 공손하게 다가왔죠. 혹시 박은정 고객님이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안쪽으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한 다른 가족분들은 이미 30분 전부터 도착하셔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을 따라 들어간 본관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에는 은은한 빛을 낸 샹들리에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눈부시게 하얀 테이블보와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죠. 홀 안쪽으로 들어가니 이미 시댁 식구들이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전용 연회장인 양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은정을 발견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은정아, 어서 와라. 우리가 늦으면 어떡하니? 다들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셨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주차장이 붐벼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은정은 죄인이라도 된 양 서둘러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는 벌써 고모와 삼촌 옆에 앉아 넉살 좋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던 고모가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한마디 던졌어요. 야, 여기 진짜 끝내주는구나. 은정이가 역시 안목이 남달라. 우리 집안 큰며느리는 손도 크고 센스도 좋다니까. 옆에 있던 삼촌도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어요. 요즘 같은 주말에 이런 독채 대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은정아, 고생 많았다. 우리 조카 손주 녀석이 복을 타고났어. 이런 데서 잔치를 다 하고 말이야. 은정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사실 예약 과정에서 식당 측이 확실한 대관을 원하시면 보증금부터 입금하셔야 한다고 독촉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거든요.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신우이 지연이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 당당하게 입장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아기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죠. 어머나, 아기가 누굴 닮아 이렇게 훤칠하니. 딱 봐도 우리 집안 장손이네. 눈매 좀 봐라. 우리 오빠 어렸을 때랑 판박이야. 지연아, 고생 많았다. 지연은 우쭐한 표정으로 아기를 보여주며 연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어요. 은정도 예의상 다가가 축하를 건넸죠. 지연아, 정말 축하해. 몸은 좀 어때? 이제 좀 살만하니? 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서 축하받네요. 고마워요. 역시 우리 언니밖에 없어.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은 여전히 자기 아기와 화려한 식당 내부를 찍어 SNS에 올리느라 바빴어요. 은정은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곧이어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은정은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가죽으로 된 고급 메뉴판에는 음식 이름과 장황한 설명만 적혀 있을 뿐 가격은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당황한 은정이 조심스럽게 직원을 불러 물었어요. 저기요, 혹시 가격표가 따로 있나요? 제가 본 거랑 메뉴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자 직원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정중하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프리미엄 코스 요리 전문이라 가격은 메뉴판에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약 당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5만 5천 원 코스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음료와 주류는 별도이고요. 은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1인당 5만 5천 원. 30명이면 음식값만 16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준호가 옆에서 당황한 기색으로 은정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5만 5천 원이라고? 당신 3만 원짜리로 알아본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어머님이 전화해서 최고급으로 바꾸라고 하셨나 봐. 은정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미 판은 벌어진 뒤였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전체 요리들이 테이블에 깔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잔을 높이 들었어요. 자, 다들 주목하세요. 우리 지연이가 고생해서 낳은 귀한 아들, 우리 집안 장손의 탄생을 축하하며 건배합시다. 은정아, 너도 잔 들어라. 잔 부딪히는 소리가 홀 전체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죠. 세상에, 전복이 입에서 녹는다 녹아. 은정아, 너 덕분에 이런 귀한 음식 다 먹어보는구나.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지연아, 너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댓글이 수백 개 달렸더라.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해. 지연은 SNS 반응을 살피며 연신 거들먹거렸고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베푸는 주인인 양 친척들 사이를 돌며 생색을 냈어요. 은정은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준호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은정의 손을 살짝 잡으며 눈치를 보았어요. 여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매제한테 잘 말해볼게. 은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거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계산되어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분 좋게 한마디 했어요. 오늘 정말 다들 즐거웠지? 우리 은정이가 고생을 많이 했네. 큰 며느리 노릇하느라 애썼다. 고모도 흐뭇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어요. 당연하지. 이런 자리는 돈도 돈이지만 준비하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법인데 은정이가 우리 집안 보배다 보배야.
은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아까 안내해주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다가왔죠. 박은정 고객님, 잠시만 카운터로 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용하신 내역 최종 확인하고 결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정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어요. 준호도 같이 일어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죠. 준호야, 너는 앉아 있어라. 고모님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어딜 가니? 은정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뭘 걱정해. 우리 며느리 회사에서 이런 거 전문 아니냐. 결국 준호는 엉거주춤 다시 자리에 앉았고 은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혼자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내민 계산서를 본 순간 은정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218만 원입니다. 대관료와 코스 요리, 그리고 아까 추가로 주문하신 와인과 음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약자 명의와 연락처가 박은정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청구해 드렸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을 붙잡았어요. 저기, 혹시 비용을 나눠서 결제할 수는 없나요? 예약은 제가 했지만 가족 모임이라서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대관 행사라 사전에 약속된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결제에 대해 말씀하신 건 전혀 없으시고요. 은정은 홀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아기를 안고 기념 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남의 일인 양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홀로 돌아와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뭐해? 계산이 218만 원 나왔대. 당신 매제한테 가서 얼른 얘기해. 그 소리를 들은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하지만 정작 그 비싼 밥을 먹은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지갑을 꺼내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은정은 오늘 이 자리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털어먹으려는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은정이 카운터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으로 물컵을 챙챙 치며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얼굴에는 가증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죠. 자, 다들 여기 잠깐 주목해봐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대접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자리 누가 마련했는지 다들 알고는 있어야지. 시댁 식구 30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은정을 향해 쏟아졌어요. 은정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옆에 있던 시고모가 먼저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우리 능력 있는 큰 며느리 은정이가 준비했잖아요. 식당 예약도 하고 이 비싼 대관까지 하느라 얼마나 애썼겠어. 말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기분 좋게 한턱 내는 날이야. 우리 은정이가 대기업 과장이라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출중하잖니? 이 정도 잔치 비용은 우리 며느리한테 아무 문제도 없지? 안 그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홀 안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치 공짜 밥이 확정된 것을 축하하듯 입을 모아 은정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우와, 역시 은정 씨 대단하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큰 결심을 하고 정말 대단해.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하고 재력이 있으니 형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부러워 죽겠어. 은정은 아랫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물었어요.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지만 공짜 고기를 씹느라 바쁜 친척들 중 그 누구도 은정의 일그러진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참다 못한 준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은정이한테 다 내라니요. 매제도 있고 저희가 다 같이 나눠서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자 말순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운 척 가장하며 아들을 찍어 눌렀죠. 매제, 지연이 남편 말하는 거냐? 야, 너도 참 눈치가 없다. 걔는 이번에 애 낳고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둘이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니까 여유 있잖니. 이럴 때 가족을 위해 베푸는 게 진짜 도리인 거야.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지켜보던 삼촌이 미안한 척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죠. 은정아, 이거 우리가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네 시엄마가 다 준비하신 줄 알고 왔는데 말이야. 그래도 고맙게 잘 먹으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정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죠.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신우이는 은정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기 기저귀만 만지작거렸어요. 지연아, 너도 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 제대로 해야지. 이 자리가 다 누구 덕분인데. 말순이가 딸의 옆구리를 툭 치자 그제야 지연은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조카 처신사라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준비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지금 대답을 하면 속에서 들끓는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식탁에는 전복찜에 갈비찜, 싱싱한 해물탕까지 쉴 새 없이 고급 요리들이 깔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격표 없는 영수증의 무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신 감탄하며 음식을 밀어 넣었어요. 여기 갈비 진짜 연하다. 역시 비싼 데는 밑반찬부터가 다르네. 은정이가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 이런 데서 대접받으니까 우리가 다 귀족이 된 기분이라니까? 그때 말수는 넌지시 은정을 보며 물었어요. 은정아, 너 과장 달고 나서 월급 꽤 많이 받지? 보너스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찍니? 은정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렇지. 요즘 잘 나가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우리 며느리 연봉이 높아야 시댁 체면도 서는 법 아니겠니? 개인적인 소득 수준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은정의 차가운 대꾸에도 시어머니는 껄껄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얘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궁금할 수도 있지. 하여튼 은정이가 돈을 잘 벌긴 잘 버나 보다. 이렇게 당당한 거 보니까. 은정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커피가 나오자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앉았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는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 검은색 가죽 폴더가 들려 있었죠. 박은정 고객님, 최종 계산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류 추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직원은 은정 앞에 폴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어 젖히자 영수증에는 잔인한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총액 218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은정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곁눈질로 영수증을 훔쳐보던 말수는 태연하게 물었죠. 얼마 나왔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 보구나. 218만 원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만큼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그 소리를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잠시 술렁거렸어요. 세상에 한 끼 밥값이 200이 넘어? 역시 고급 식당은 무섭네. 은정이가 오늘 큰돈 썼네. 우리 가문에서 이런 결제할 사람 은정이밖에 없긴 하지. 말수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못을 박았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기분 좋게 낸다니까 얼마나 보기 좋니. 능력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집안이 화목한 거야. 안 그러냐, 준호야? 준호가 다시 한번 나서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내밀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됐다니까?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끼어들어서 분위기 망치지 마라. 은정은 천천히 폴더를 덮었어요. 그리고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카드를 들고 가자 말수는 승리자처럼 환하게 웃으며 은정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은정아, 오늘 정말 고맙다. 덕분에 사돈댁 앞에서도 내 체면이 살았어.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은정은 대답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고모가 가방을 챙기며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은정아,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이런 자리 만들어줘. 오늘 정말 대접 잘 받았어. 은정은 내라는 단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고 승인이라는 글자와 함께 은정의 핸드폰에 218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울렸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은정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여보,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은정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나갈게. 은정은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시댁 식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 안에 앉은 은정은 핸들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어요. 시동도 걸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있었죠.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분노가 눈물과 함께 쏟아질 뿐이었죠. 잠시 후 준호가 차 문을 두드렸지만 은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나를 타겟으로 계획된 연극이었어. 은정은 낮게 음조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은정 눈에는 이제까지의 순종적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서려 있었어요. 지옥 같던 식사 자리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은정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신발을 벗을 기력조차 없어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죠.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방금 도착했어요. 은정아, 집에 무사히 들어갔니?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아까 정신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나긋나긋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가시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죠. 은정이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발을 내딛는 순간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은정아. 아까 고모랑 조카들이 집에 가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 오늘 계산서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며? 다들 깜짝 놀랐다더라. 은정은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죠. 네, 어머님. 218만 원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 세상에, 아니 밥값이 무슨 200이 넘어? 근데 은정아,
내가 처음부터 최고급으로 하자고 큰 소리 쳤잖니. 단체방에서 좋은 대로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거 벌써 잊었어? 친척들이 다 기억하고 있던데. 은정은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예산 얘기를 계속 여쭤봤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좋은 곳, 호텔급으로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이 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회사 일 잘한다고 으스대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 진심으로 조카 축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돈 따지는 거 아니야. 내가 사치스럽게 준비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니?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과 싸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눠요. 아, 그래. 피곤하겠지. 근데 은정아, 고모들이랑 삼촌들이 내가 왜 그렇게 비싼 데를 골라서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는지 직접 설명 듣고 싶어 하더라. 조카들한테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해명해야 할 것 같아. 알았지? 일방적으로 전화가 뚝 끊겼어요. 은정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준호가 눈치를 보며 옆에 앉았어요. 누구 전화였어? 어머니야? 어머님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저한테 따지시네요. 제가 사치 부려서 비싼 데 잡았다고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겠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냥 밥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걱정돼서 물어보신 거겠지. 은정은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눈을 감아버렸어요. 하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시고모였어요. 은정아, 나 고모다. 오늘 음식은 잘 먹었는데 듣자 하니 밥값이 200이 넘었다며? 너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벌였니? 고모님, 인당 5만 5천 원 코스였어요. 30명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만 5천 원?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그냥 3만 원짜리 갈비탕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내가 잘난 척하느라 무리한 거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행사 많이 하니까 더 싼 데도 잘 알 텐데 굳이 왜 그런 데를 골라서 어머님 걱정을 시켜? 은정은 차오르는 한숨을 내뱉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주말 단체 예약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저도 힘들게 구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좀 심했어. 어머님이 너 돈 씀씀이 헤프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 다음부턴 제발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미리 상의 좀 해라. 알았지?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이번에는 시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계산을 며느리 혼자 다 했다는 게 사실인가? 지연이네는 한 푼도 안 보태고? 네, 제가 다 결제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평소에 공평한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혹시 친척들 앞에서 점수 따려고 먼저 내겠다고 자청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아까우니까 어머님 핑계 대는 거 아니냐고. 은정은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억눌렀어요. 아니요, 삼촌. 제가 자청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허허, 참. 뭐 어쨌든 알았네. 근데 다음엔 좀 알뜰하게 하게나. 요즘 같은 때에 한 끼에 200만 원 쓰는 건 사치야 사치. 우리 집안 가풍이랑 안 맞아. 전화가 끊어지자 은정은 핸드폰을 소파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준호가 다시 물었죠. 또 누구야? 고모랑 삼촌이 뭐라고 그래? 비용 비싸다고 난리예요. 제가 허영심 때문에 사치 부려서 시댁 가풍 망쳤다고요.
어머님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계시잖아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은정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가슴이 답답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핸드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사촌 동서, 시댁 조카들, 그리고 단체 카톡방의 알람음까지. 은정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 두었죠. 새벽 2시 목이 타는 갈증에 잠에서 깬 은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부재중 전화가 무려 79통, 문자는 5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문자를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내가 최고급으로 하자고 큰 소리 쳤잖아. 왜 이제 와서 돈 아까운 티를 내니? 며느리 인성이 좀 그렇다. 어머님이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울고 계셔.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초대받아서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생색내려고 돈 다 냈다는 소리 듣고 기분 참 찝찝하더라. 다음부턴 이러지 마. 은정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호구로 만들고 그 죄책감까지 덮어씌우려 몰아붙이는 공격이었죠. 준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은정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준호에게 건넸어요. 화면을 확인한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죠. 이게 다 뭐야? 79통? 다 우리 식구들이야? 네.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제가 사치 부려서 억지로 계산했다고 거짓말 퍼뜨리신 거예요. 저를 파렴치한 며느리로 만들어서 사과하게 만드시려고요. 준호는 할 말을 잃은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듯 했죠. 은정은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날 돈줄로 쓰고 내 입까지 막아버리려고 짠 각본이었던 거야. 은정의 눈빛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복수심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시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늪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괴물이 될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요일 아침 7시 단체 카톡방이 마치 전쟁터처럼 요란한 알림음을 터뜨리며 은정의 단잠을 깨웠어요. 은정은 부어오른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켜자마자 보인 건 시어머니 말순의 기가 막힌 메시지였어요. 어제 은정이가 최고급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나중에 비용 문제로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안 좋네요. 우리 식구들은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은정은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분노로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밑에 달린 시댁 식구들의 댓글이었어요. 시고모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을 달았거든요. 맞아요, 형님. 저희도 그냥 편하게 한 끼 먹는 줄 알았는데 은정이가 이번에 제대로 지연이 축하해주고 싶다고 무리해서 잡았잖아요. 다들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간 건데 마음이 무겁네요. 시삼촌도 질세라 거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엔 3만 원짜리 갈비탕 코스로 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근데 은정이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그건 너무 소박하다고 본인이 알아서 최고급으로 잡겠다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은정은 메시지를 읽다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3만 원 코스 얘기는 은정이 꺼낸 게 아니라 예약 상담할 때 식당 직원이 지나가듯 말했던 거였거든요.
삼촌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시사촌 언니까지 가세에 성인군자 노릇을 하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죠. 은정이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결과가 좀 과했을 뿐이에요. 은정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은정은 반박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번졌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이 집단적인 기억 조작 앞에 어떤 논리가 통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안방에서 나오던 준호가 물었어요. 여보, 아침부터 왜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어? 얼굴색이 왜 그래? 단체방 좀 봐요. 지금 당신 가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준호는 핸드폰을 건네받아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내려갈수록 준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죠.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최고급으로 하자고 고집을 부렸다고? 이게 사실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어머님이 무조건 좋은 대로 하라고 압박하셔서 억지로 알아본 거라고요. 준호는 메시지를 다시 훑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비겁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근데 여보, 당신이 혹시 친척들 앞에서 그런 뉘앙스로 말한 적은 없어? 내 기억에도 당신이 회사 행사처럼 멋지게 알아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잖아. 은정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죠. 그건 어머님이 식당 예약을 강제로 맡기셔서 책임지고 알아보겠다고 한 거지. 내가 내 돈 200만 원 써가며 사치 부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까지 왜 이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진정 좀 해. 준호는 당황하며 거실을 빠져나갔어요. 은정은 식탁에 핸드폰을 내팽개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죠. 단체방에서는 여전히 가스라이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은정아, 우리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우리는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는 것뿐이니까. 맞아요. 나중에 돈 문제로 오해 생겨서 얼굴 붉히면 안 되니까 지금 확실히 해두는 게 나아요. 어머님이 밤새 걱정하시느라 혈압까지 오르셨다는데 은정이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사과도 좀 드리고. 은정은 커피를 내리며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 하는 의구심이 괴물처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처음 전화를 걸어 축하 자리를 강요했을 때부터 식당 예약 확정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은정은 예산 얘기를 분명히 3번이나 물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단체방에 좋은 식당 알아보겠다고 올린 건 맞지만 최고급이나 사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다시 열어 단체방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하며 후쳤어요. 좋은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외에 돈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은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안개 속에서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나를 돈줄로 쓰고 입까지 막아버리려고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거야. 은정은 서재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추악한 연극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첫째, 시어머니가 전화로 축하 자리 준비를 일방적으로 지시함.
둘째, 날짜만 확정하고 장소와 예산에 대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함. 셋째, 단체방에서 공개적으로 은정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언해 거절 못할 분위기를 조성함. 넷째, 식당 예약 명의를 내 이름으로 등록해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전가함. 다섯째, 식사 도중 며느리가 한턱 내는 날이라고 기습 발표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 여섯째, 계산서를 내 앞에 직접 전달하며 압박함. 일곱째, 귀가 후 친척들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전화 공격으로 비용 문제를 제기함. 여덟째, 단체방에서 은정이가 원해서 한 일로 기억을 조작해 집단 가스라이팅을 실행함. 은정은 노트를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어요.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때 준호가 다가와 슬그머니 물었어요. 당신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정리하는 거야? 네, 정리하는 거예요.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그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그만 좀 해. 당신 건강에도 안 좋아. 은정은 준호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당신은 이게 그냥 가족끼리 일어난 해프닝 같죠? 아니요. 이건 구조적으로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범죄나 다름없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피해버렸어요. 은정은 노트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오늘 출근할 거예요. 주말 근무라도 해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겠어. 여보,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드리면 다 풀릴 일인데 왜 그래? 그 입 다물어요.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차가운 복수 계획을 완성해야 하니까.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단정하지만 전투적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는 눈밑이 휑한 며느리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냉혹한 사냥꾼의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은정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어른이 얘기하자는데 무시하는 거냐? 지금 당장 전화해라. 은정은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부름도 시어머니의 독촉도 뒤로 한 채 차갑게 밖으로 나섰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 은정은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감정 따위로 소모하지 않아. 당신들이 만든 그 견고한 구조를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박살 내줄 테니까 기대해. 은정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 책상에 앉자마자 은정은 노트북부터 켰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려 눈물이나 짜는 며느리는 죽었어요. 오직 차가운 이성과 팩트만으로 이 지독한 덫을 설계한 범인을 잡아내기로 결심했죠. 은정은 가장 먼저 사건의 시작점인 식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본관 전체 대관했던 박은정입니다. 예약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네. 고객님, 지난번 행사 정말 성대하게 치르셨죠? 잠시만요. 전산 확인 좀 해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직원이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정은 펜을 들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죠. 예약은 지난달 20일에 들어왔고요. 전화로 직접 접수하셨습니다. 예약자 성함은 박은정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락처도 고객님 번호로 되어 있네요. 은정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적으며 물었어요. 혹시 예약할 때 메뉴나 코스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요청했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예약 당시 통화 내용을 다 기록해 두거든요. 처음엔 기본인 3만 원 코스를 문의하셨는데
중간에 다시 전화 주셔서 5만 5천 원 프리미엄 코스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인원이 많은 큰 행사니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덧붙이셨고요. 은정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한 거짓말이었죠.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말을 제 입으로 직접 했단 말인가요? 잠시만요, 고객님. 저희가 녹취 시스템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정확히는 어머님께서 가족 행사니까 제대로 하고 싶다 하셔서요. 그래서 가장 좋은 코스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차분하게 녹취 파일 전송을 요청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초조하게 있던 준호가 다가왔어요. 여보 왔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었어. 내가 도통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나셨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지금 당신이랑 감정 싸움할 기분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여기 앉으세요. 은정은 차갑게 말을 자르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엉거주춤 앉았죠. 은정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냥당했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은정이 정리한 타임라인과 증거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띄워져 있었어요. 보세요. 어머님이 처음 전화하신 건 지난달 15일이에요. 조카 탄생 축하하자며 날짜만 통보하셨죠.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해서 내가 전문가니 식당을 알아봐라고 떠넘기셨어요. 예산은 무조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고요. 기억나죠? 준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식당에 처음 전화했을 땐 3만 원 코스로 문의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 어머님과 12분 동안 통화했죠.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사돈댁 식구들도 오는데 며느리 내가 체면 좀 세워줘라. 가장 좋은 걸로 해라라고 압박하셨어요. 결국 어머님의 지시대로 식당에 다시 전화해 메뉴를 바꾼 거예요.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다음 자료를 띄웠죠. 식사 당일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며 확인했을 때 어머님은 바로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식사 도중에 오늘은 며느리가 쏘는 날이다라고 공표하셨죠. 그건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책임을 나에게 씌우기 위한 마지막 쐐기였던 거예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어젯밤부터 쏟아진 79통의 메시지 분석표를 보여주었어요. 전부 약속이라도 한 듯 내가 사치 부려서 비싼 데 잡았다고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체방 어디에도 내가 먼저 비싼 곳으로 하겠다고 한 기록은 없죠. 오직 어머님의 입에서 시작된 거짓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노트북을 덮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죠. 미안해. 나는 정말 어머니가 그냥 당신 칭찬하시는 줄로만 알았어. 일이 이렇게 된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오늘 아가씨한테 온 문자예요. 준호는 은정이 내민 핸드폰 화면을 낚아채듯 확인했어요. 신우이 지연의 장문 메시지였죠. 언니,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언니가 독박 쓰고 200만 원 넘게 내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가 친척들이랑 다 나눠서 내기로 했다고 언니는 예약만 도와준 거라고 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준호는 허망한 듯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낮게 응조렸죠. 지연이도 몰랐단 말이지? 결국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설계하고 주도하신 연극이었어요. 나를 돈줄로 쓰고 친척들 앞에서는 본인이 생색내고 나중에는 나를 허영심 많은 며느리로 몰아입까지 막아버리려던 아주 완벽한 각본이죠. 은정은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준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죠? 당신은 선택해요. 내 편에 서서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낼 건지 아니면 끝까지 효자 노릇하며 내 등에 칼을 꽂을 건지. 은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준호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준호는 울리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거부했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어둠 속에서 은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는 시어머니의 73번째 생신 모임이 열렸어요. 평소 같으면 은정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땀을 뺐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은정은 남편과 함께 약속 시각에 딱 맞춰 시댁 현관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시고모부터 삼촌, 사촌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은정이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기며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고모가 먼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침묵을 깼죠. 어머, 왔네.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지난번 잔치 이후로 많이 바빴나 봐? 은정은 비굴하게 웃어주는 대신 아주 담담하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일이 좀 많았습니다. 안방에서 주인공인 시어머니가 위험 있는 척 걸어 나왔어요. 입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화를 피했던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서늘했죠. 은정아, 왔구나. 생일인데 며느리 얼굴 보기 참 힘들다. 그래, 지난번 그 불미스러운 일은 좀 정리가 된 거니? 내가 전화를 싹 피해서 친척들 사이에서 말이 아주 많았어. 은정은 가방에서 커다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복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테이블 위에 그것을 보란 듯이 내려놓았죠.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오늘 그 오해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은정의 옷소매를 잡고 낮게 속삭였죠. 여보, 지금은 아니야. 오늘 어머니 생신이잖아. 나중에 조용히 얘기하자, 제발. 아니요. 온 가족이 다 모인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뒤에서 수군대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은정은 단호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다들 지난번 지연이 출산 축하 자리 비용 문제로 저를 아주 사치스러운 며느리로 몰아세우셨죠?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고모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끼어들었어요. 아니, 은정아,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굳이 생신날 이런 걸 꺼내서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고. 오해를 받은 당사자인 저는 전혀 좋지가 않아서요. 정확히 들어주세요. 지난달 15일 어머님이 저에게 처음 전화를 주셨어요. 지연이 출산 잔치를 열자고요. 여기 통화 기록 보이시죠? 시간과 분 단위까지 다 적혀 있어요. 화면에는 은정이 뽑아온 통화 내역서가
커다랗게 표시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거야 뭐, 내가 축하하자고 제안한 건 맞다만. 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전화하셔서 장소 섭외를 저에게 떠넘기셨죠. 제가 예산을 여쭤봤을 때 어머님은 매번 내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어요. 여기 단체 카톡방 기록 좀 보세요. 제가 3번이나 예산을 물어봤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화면이 넘어가자 은정이 단체방에 올렸던 질문들이 붉은색 강조 표시와 함께 나타났어요. 삼촌이 헛기침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은정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들춰내면 가족끼리 얼굴을 어떻게 보나?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서 더 정확해야죠. 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사이 제 핸드폰에는 79통의 부재중 전화와 50개가 넘는 비난 문자가 쌓였어요. 전부 제가 분수에 안 맞게 사치를 부렸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집단적인 압박이에요. 은정은 거침없이 화면을 넘겼어요. 친척들이 보낸 독설 섞인 문자 메시지들이 거실 TV 화면보다 더 선명하게 사람들의 눈에 박혔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식당 예약 명의가 제 이름인 건 제가 예약을 대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뉴를 5만 5천 원짜리 코스로 바꾼 건 제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식당과 통화할 때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어요. 아, 박은정,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을 녹음이라도 했다는 거냐?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아니요, 어머님. 식당 측에서 제공한 예약 확인용 녹취 파일이에요. 들어보시죠. 은정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요한 거실의 식당 직원과 은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직원 고객님, 3만 원짜리 기본 코스로 예약 진행해 드릴까요? 은정 잠시만요. 어머님, 3만 원짜리로 할까요? 정말 순냐? 사돈댁도 오는데 그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니? 제대로 하라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해. 은정아. 네. 그럼 인당 5만 5천 원 프리미엄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녹취가 끝나자 거실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말순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이건 내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서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비싼 걸로 하라고 했니? 내가 내 말을 과하게 해석한 거지. 어머님, 당시 통화는 스피커폰이었어요. 식당 직원도 어머님의 강요 섞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단체방에서 최고급으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거짓말은 누가 퍼뜨린 건가요? 제가 쓴 메시지는 좋은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은정은 단체방 대화 전문을 스크롤하며 끝까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사촌 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은정이가 먼저 낸다고 한 게 아니었어? 고모는 은정이가 기분 좋게 쏜다고 했다던데. 누군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달한 모양이네요. 저는 218만 원이라는 거금을 혼자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시삼촌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머리를 짚었어요. 이거 참 민망하게 됐네. 가족끼리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은 각오했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요. 앞으로 시댁의 모든 행사는 각자 준비하고 각자 결제하는 걸로 하죠. 오해 생길 일도 없고 누구 한 명 지갑 털릴 일도 없으니 얼마나 깔끔합니까?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절규했어요. 내가 미쳤구나. 가족 사이에 내 돈 따지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다 자식 키워놓은 보람도 없이.
지금까지는 제 돈만 있었지 가족의 돈은 없었잖아요. 며느리를 돈줄로 생각하는 가풍은 이제 끝내야죠. 은정은 차갑게 굳어버린 가족들을 뒤로하고 태블릿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받은 사과 문자까지 화면에 띄워 쐐기를 박았죠. 아가씨도 몰랐답니다. 이 모든 연극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은정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어떤 변명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럼 생신 잘 보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빠져나왔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뒤를 쫓아 나오려 했지만 은정은 현관문 앞에서 차갑게 손을 내저었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어머님 옆에서 그 무너진 체면이나 잘 챙겨드리세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핸들 너머로 시댁 창문이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그 집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 비난과 수치심이 오가고 있을지 상상하자 은정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가슴속 덩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은정은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의 호구가 아니었어요. 지옥 같았던 생신 모임으로부터 한 달 뒤 평온을 되찾아가던 은정의 핸드폰에 다시 한번 시댁 단체방 알림이 울려 퍼졌어요.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은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다음 달 3일이 삼촌 환갑이에요.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신데 다들 모여서 성대하게 축하해 드려야죠. 은정은 차를 마시며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내려다보았어요. 예상대로 시고모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치며 댓글을 달았죠. 좋죠, 형님. 당연히 모여야죠. 그런데 장소는 어디서 할 건가요? 그러자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 은정을 타겟으로 삼은 메시지를 올렸어요. 식당 예약이나 장소 섭외는 우리 은정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번에도 은정이가 나서서 좀 알아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순간 단체방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번 200만 원 사건의 진실을 목격한 친척들 중 그 누구도 선뜻 은정을 거들거나 찬성하지 못했죠. 은정은 망설임 없이 아주 짧고 명확한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단체방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 분노가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죠. 은정아, 이게 무슨 소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 환갑인데 가족 행사에서 쏙 빠지겠다니.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무슨 사정인데?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은정은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남은 차를 음미했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러면 어머니가 또 불같이 화내며 전화하실 텐데. 정말 괜찮겠어? 화내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전화 오면 당신이 받으세요. 나보고 뭐라고 말하라고? 어머니 성격 알잖아. 사실대로 말하세요. 제가 더 이상 이 집안의 행사 준비나 예약,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요. 당신이 중간에서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이 짓은 평생 반복될 거예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정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 폭격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혔지만 은정은 단 한 번도 수락 버튼을 누르지 않았죠. 결국 화살은 아들인 준호에게 향했어요. 준호야, 은정이 걔는 왜 전화를 안 받니?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머니, 은정이가 지금 많이 바쁜가 봐요. 바쁘긴 뭐가 바빠. 일부러 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삼촌 환갑인데
장손 며느리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가서 당장 설득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은정이가 더 이상 우리 집 행사 준비하고 싶지 않대요. 지난번 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해해 주세요. 이해? 이 문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족끼리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너는 남편이 돼서 마누라 하나 통제 못하고 편만 드니.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정을 바라봤죠. 하지만 은정의 결심은 단단한 바위 같았어요. 일주일 뒤 단체방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어요. 삼촌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총대를 매지 않았거든요. 환갑 장소 누가 좀 알아봐 줄 사람 없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어머니 말순의 애타는 메시지에도 단체방은 고요했어요. 다들 왜 대답이 없어요? 식당 예약은 누가 할 거냐고요. 한참 뒤에야 시고모가 눈치를 보며 메시지를 올렸어요. 형님,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인터넷 검색도 힘들고 식당 예약 같은 건 잘 몰라요. 삼촌 본인조차 거들었죠. 나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배달이나 시켜 먹는 게 낫지 않겠소? 답답해진 말수는 결국 본인의 사위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그럼 우리 사위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는 젊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도저히 짬이 안 납니다. 형수님이 전문가니까 다시 부탁해 보세요. 말수는 다시 은정을 찾았어요. 은정이가 하면 금방 끝날 일을 가지고 다들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은정아, 내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은정은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아주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일말의 미련도 없이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삼촌의 환갑날을 일주일 앞둔 저녁, 준호가 퇴근하며 허탈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삼촌 환갑 모임 결국 무산됐대.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포기하셨네요. 아무도 식당 예약을 안 해서 날짜만 훅 지나가 버렸대. 어머니가 지금 거실 바닥을 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나 봐. 집안 망신이라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거기 모인 수많은 친척 중에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답니까? 준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집안이었으면서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사치스럽다고 비난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뿐이에요. 다음 날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은정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초인종 소리부터가 히스테릭했죠. 은정은 차분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밀고 들어와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박은정, 너 정말 이럴 거냐? 삼촌 환갑이 내 고집 때문에 무산된 거 알아 몰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참여 안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식구들 중 아무도 예약 하나 안 하셨다는 게 더 놀랍네요. 내가 없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가족인데 이렇게 각박하게 굴 수 있어?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만사가 평화로울 텐데. 은정은 시어머니를 향해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희생요? 어머님, 지난번 아가씨 잔치 때 218만 원을 독박 씌운 게 희생인가요? 아니면 친척들 동원해서 저한테 79통의 비난 전화를 하게 만든 게 희생의 대가인가요? 그건 내가 식당 직원한테 말을 잘못 전달해서 생긴 오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녹취 파일 다시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문서로 정리한 거 다시 읽어드릴까요?
말수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바르르 떨었어요. 은정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죠.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편리한 지갑도 감정 쓰레기통도 되지 않겠어요. 장소 섭외, 예약, 비용 부담. 그 모든 희생은 이제 끝났어요. 이게 각박한 거라면 저는 평생 각박한 사람으로 살 테니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너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럴 거야? 너 이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싶어? 후회는 제가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외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낚아채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독서를 내뱉었죠.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도 이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발도 붙이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세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정의 집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니 오후의 햇살이 참으로 따뜻했어요. 그때 시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은정아, 어머님이 방금 전화를 하셔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 내가 좀 달래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어른인데. 고모님, 어른이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할 일도 없습니다. 할 말을 잃은 시고모의 침묵 끝에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녁에 돌아온 준호는 집안 분위기를 살피더니 조용히 은정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랑 정말 끝장 봤다며? 어머님이 먼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내 편이야. 처음부터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늦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자. 두 사람은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시댁의 간섭도 부당한 요구도 없는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죠. 그때 단체방에 말순의 마지막 선언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모든 행사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더 이상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할 거고 며느리 눈치 보기도 싫으니까 다들 그리 아세요. 은정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단체방을 영구 탈퇴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은정은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주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